겨울이 되기 직전 제주의 방파제에는 귀한 녀석들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반응은 있는데 쉽고 간편한 채비로 당찬 손맛을 안겨주죠. 녀석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데 잘 못 먹고 있어요. 자, 다시 하나 카운트하고 일정 수심층까지 내려준 다음에 저킹을. 매년 그는 녀석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것 봐라. 활성도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정확하게 바이트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이트에 성공합니다. 과연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아이고 빠졌다. 자, 자, 한 뼘이 넘어가는 아주 훌륭한 사이즈의 줄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대상어종은 요 녀석이죠. 자, 1년 만에 다시 이 녀석을 만나러 한번 와봤는데요. 우리 현지에서는 이제 꽉꽉이라고 많이 부르는 줄전갱입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좀 이른 듯한 시기긴 한데도 씨알이 지금 뭐 25cm는 훌쩍 넘어가는 아주 좋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화이팅도 좋고. 오늘 이 녀석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녀석 말고 또 이제 섞여 나오는 다른 녀석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녀석도 오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줄전갱입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꽉꽉이 비가이 트레발리입니다. 지금 사실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녀석들이 일찍 들어와서 뭐 먹이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녀석이 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녀석들이 주로 올라오는데, 방금 녀석은 이제 한 뼘이 넘어가는 좋은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드랙도 잘 찢어주고 아주 귀, 눈 다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두 개의 이제 구멍으로 민물이 많이 이제 유입되는 전형적인 담수가 유입되는 기수역이에요. 녀석들이 서식하기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포인트인 거죠. 꽉꽉이 낚시, 뭐 작년에도 얘기해봤는데, 만날 수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한정적인 짧은 어종이에요. 녀석들의 이제 특이한 이력 때문에 뭐 한 10월에서 길게는 1월 초 이 정도까지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상 어종인데요. 수온이 이제 일정 수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녀석들이 이제 다 동사 얼어서 죽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낚시를 해야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꼭 한 번씩 하고 가는 낚시긴 해요. 사이즈 대비 손맛이나 파이팅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루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낚시할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낚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볼락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볼락 낚싯대 정도가 되는 낚싯대면 어떤 낚싯대든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조금 라이트한 에깅 장비나 어떻게든 이런 소형 루어를 던질 수 있는 채비라면 어떤 채비든 크게 구애받지 않고 또 낚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접근이 굉장히 쉬운 낚시입니다.
지금 저쪽에 수면 밑으로 한 번씩 번쩍번쩍 녀석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조건이 안 맞는지 반응이 살짝 뜸해졌어요. 여러 가지 루어로 한번 녀석들의 관심을 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게 반응해주고 있네요.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녀석들이 머물고 있는 수심층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깊이 있었어요. 깊이 있었어. 자, 오, 자, 요 녀석이네요. 지금 되게 씨알이 작은 녀석이긴 한데 먼저 올라왔던 녀석과의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요 모비늘에, 예, 아까 녀석은 이제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선이 없죠. 네, 그리고 이 꼬리 지느러미와 이쪽 배 지느러미 밑에 부분이 아까 잡았던 녀석과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녀석의 이제 국내 정식 명칭은 무명 갈정객입니다. 흔히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이름은 자이언트 트레발리 GT죠. 이 녀석이 이제 정말 진짜 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50kg가 넘어가는 그런 대형 GT가 되는 녀석입니다. 어쩌다가 이 녀석들이 이제 제주도까지 오게 됐는 거 하니 치어 때 여러 가지 부유물 밑에서 이제 은신하면서 해류를 따라서 이쪽으로 제주도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기수역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이 녀석은 오늘 조금 작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요거보다 더 큰 녀석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해서 1월이 되면 다 이제 얼어 죽을 운명에 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대상어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시기, 짧은 시기지만 손맛 보는 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길이 대비 체구가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동급의 이제 같은 길이의 어종보다는 확실히 손맛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 타격감, 루어를 치는 그 타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녀석이지만 그런 루어를 이제 때리는 그런 게 로드에 고스란히 이제 전해지기 때문에 낚시하는 그 맛은 굉장히 좋아요. 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표층에서도 반응을 할 때는 정말 표층에도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수온도 아직 그렇게 차지 않은데 바닥에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어를 충분히 바닥까지 내리고 액션을 줘야만 쫓아와서 루어를 때리는 그런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어를 충분히 가라앉히고, 자, 이 녀석들은 이제 어릴 때 기수역이라고 하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역, 이런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10월, 11월, 12월 요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제주도 전역 어디에서든 이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런 방파제, 내양이라든지 하천이 흘러가는 끝 지점, 이런 데서 만약에 낚시를 하시면 어디서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쪽 지금 나와 있는 서귀포권들이 이제 기수역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가 제주시보다는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수역을 이루고 있는 곳은 모두 녀석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아까 대포항에서 여기는 이제 천지연 폭포가 끝나는 지점, 바다로 이제 흘러오는 70리교 밑에 지금 와봤어요. 여기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담수가 유입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역시 기수역에서 살고 있는 뭐
줄전갱이나 넙치동어 새끼 그리고 GT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곳이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캐스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한번 탐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넓은 곳인 만큼 줄전갱이의 무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던지면서 녀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기수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어쨌든 녀석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낚시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야 돼서 특히나 이렇게 조금 넓은 지역들은 녀석들이 더 많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찾는데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고 일반적으로 줄전갱이는 밤에는 흩어져서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낮에는 무리를 지어 활동하죠. 또한 녀석들은 상황에 따라 바닥부터 표층까지 정해진 수심층이 없이 활보하기에 민어우의 다양한 로테이션도 조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드디어 녀석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오 방금 몇 번의 체이스가 있었어요. 녀석들은 어딘가의 바닥에 붙어 경계 중일 것입니다. 민어우를 바닥까지 내린 다음 놈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게 빠른 저킹으로 탐사를 이어갑니다. 오 여기 있었구나. 하하. 자 의외로 녀석들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이 녀석은 모비늘의 선이 선명한 줄전갱이 그리고 눈가가 약간 금빛이 나죠. 오히려 저쪽 이제 물살이 빠른 곳 그런 곳에서는 녀석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도 보면 물살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조금 이제 안정적인 곳에 지금 녀석의 모습을 봤는데 녀석들이 조금 이렇게 좀 쉬기 편한 곳 이런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물이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곳보다는 이렇게 조금 기수역이 흐르지만 한번 이렇게 물이 막아주는 이런 곳이 아마 이 녀석들이 더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얘는 돌려보내고 자 빠르게 내려가네. 역시 여기도 굉장히 민물 담수의 유입이 많은 기수역인데요. 관광지도 되게 가깝고 포인트 접근성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오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손맛 볼 수 있는 장소로 이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몇 번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매년 줄전갱이들은 같은 포인트에서 꾸준한 조황을 안겨줍니다. 최근에는 그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역시 여기였네. 이 녀석은 씨알이 지금 아까 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굉장히 작은 녀석이긴 한데 이 녀석도 역시나 줄전갱이. 자, 어릴 때일수록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선명한 것 같아요. 꽉꽉꽉꽉꽉꽉꽉꽉 역시나 꽉꽉꽉꽉꽉 소리를 내줍니다. 이 녀석은 정말 사이즈가 작은데도 지금 비교적 큰 루어를 덮칠 만큼 공격성은 좋네요. 자, 이 녀석도 모비늘이 선명하고 꼬리색과 요 지느러미 색이 진한 줄전갱이입니다. 지금 한 마리 잡고 멘트 이후에 바로 캐스팅했는데 또 바로 물어졌어요. 확실히 지금 물이 직접적으로 받는 곳보다는 이렇게 물 받지 않고 한번 이렇게 꺾여서 좀 쉴 수 있는 완만한 지형 이런 데 녀석들이 좀 쉬는 것 같아요. 줄전갱이의 포인트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민물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베이트 피시도 풍부한 곳이죠. 왔다. 녀석들이 아. 이곳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 오, 이 녀석은 무명 갈전갱이 같은데. 자, 네. 자, 이 녀석은 또 줄전갱이가 아니고 무명 갈전갱이. 보시면 선이 없죠. 검정색 선이 없고 꼬리색 끝에만 살짝 노란빛, 여기도 노란빛. 무명 갈전갱이 GT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낚시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섞여 낚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분을 못 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뭐 최근 뭐 한 2, 3년간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녀석들의 개체가. 작년에는 사실 정말 손님 고기 뭐 줄전갱이 10마리면 이 녀석 1마리 정도였는데 최근에 계속 낚시 탐사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5대5 비율로 낚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녀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아직은 월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정도 크기, 이거보다 뭐 조금 더 큰 정도가 대상어로서의 고기가 되고 있지만 뭐 향후 더 큰 녀석이 대상어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GT나 이제 줄전갱이는 아마 뭐 30cm 안쪽, 크면 30cm 살짝 넘는 정도가 최대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다면 10년 안에는 그래도 더 큰 뭐 40cm가 넘어가는 그런 녀석들도 간혹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녀석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은 잘 살라고. 자, 아까 잠깐 와서 탐색을 해봤는데 이곳에 오기 전 만조가 된 대포항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간조 때 녀석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기에 만조의 상황도 궁금했었죠. 그래도 하나 보네. 아까부터 계속 쫓아왔던 녀석인데 진짜 작다. 예상대로 만조 때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대포항으로 옮겼다가 다시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낚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약 3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을 좀 하면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분 이제 피딩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해가 저무는 그 시간, 사실 두 군데의 포인트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는 개체를 많이 확인했으니까 피딩 타임이 걸릴 시점에 확인이 많이 안 된 이쪽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욕심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피딩 타임은 녀석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찬스가 됩니다. 이곳이야말로 그 찬스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필드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 정말 바로 민물이 유입되는 기수역인데요. 사실 낚시를 뭐 기수역 가까이서도 해보고 기수역 멀리서도 해보고 낚시를 해보면 그날 그 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기수역 가까운 데서 낚시가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날은 기수역에서 좀 벗어난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입질이 더 활발한 적도 있었고 사실 그때 그 활성도나 패턴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낚시를 하면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좋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녀석들의 생활 반경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와씨! 입질 한번 툭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녀석들의 반응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액션은 더욱 빨라져야 하죠. 자,
아, 빠졌다. 바늘털이 당했어요. 있긴 있어요. 낚아내기가 지금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루어를 깊이 내려서 액션을 주니까 일단 반응합니다. 히트. 자,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자, 이 녀석은 또 줄전갱이 되겠습니다. 자, 네. 요번에 나온 녀석은 또 줄전갱이네요. 이제 이렇게 빈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예전에는 이 녀석이 거의 주된 대상어였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GT, 무명 갈전갱이도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따뜻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바다가. 이 녀석은 빨리 놔줄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자, 사실 촬영 전에 탐사를 한번 나와봤는데 굉장히 많은 꽉꽉이 줄전갱이와 무명 갈전갱이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촬영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나름 여러 포인트들을 둘러봤고 그래도 대상어종을 두 가지의 대상어종을 다 만날 수 있어서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작년보다 조금 일찍 촬영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정말 이제 포인트마다 좋은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CR도 좋아지고 녀석들의 활성도도 더 높아지고 해서 지금 내 촬영보다는 더 손쉽게 손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지나가는 줄전갱이와 GT의 시즌을 즐기려 하신다면 제주의 방파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